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가 임명한 DNI 국가정보국이죠. 털시 게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DNI에 임명되자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딥스가 야단입니다. 그리고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딥스테이트의 약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조선일보에는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조력자로 이 중국에 반격을 한다. 이래가지고 나토의 항모들이 온다. 제가 이 기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존에 미국의 항모가 다 이제 홍해로 갔습니다. 텅텅 빈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항모가 오고 또 이탈리아 항모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국 항모가 오는 거죠. 과거에도 물론 이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을 때는 미국 항모 그리고 강습 상륙함 이렇게 쫙 이제 큰 이 항모 전단을 만들고 중국 앞바다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항모가 다 빠지고 난 사이 텅텅 비어 있죠. 여기에 그냥 나토 소속 국가의 항모가 그냥 슬쩍 왔다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중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거죠. 중국은 배꼽을 잡고 웃고 있을 겁니다. 미국 항모가 없는 상태에서 유럽의 항모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력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제나와 항모는 후티에게 한 방 맞았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 수리 중이죠. 그래서 후티에 실제로 맞았을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 크레타 섬에 몰래 숨어서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어디에 이제 시커먼 게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라드 포드 항모는 사출기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항모 두 척이 비니까 아시아 태평양 존에 있는 항모가 이제 홍해로 갔는데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존에는 항모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자 유럽의 항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서구의 이 글로벌한 어떤 이제 전력 투사 이것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동아일보에 올라왔는데 이 트럼프의 최측근 오브라이언이죠.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직위를 맡겼는지 그런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트럼프의 최측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충성파입니다. 그런데 이 오브라이언이 한국 구축함을 홍해에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홍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군이 주도하는 대후티 작전 여기에 아예 조인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함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 주도의 후티 공격 여기에는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만이 가담을 하죠. 그런데 영국 항모는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구축함 이런 것이 한 두 척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 후티가 미사일, 드론 이런 거 한 발씩 쏠 때마다 미국은 시스페로 미사일 2발을 쏘야 됩니다. 미 해군의 주력전함인 알레이버급 구축함 여기에는 한 96발의 대공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시스페로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을 다 소진한다. 후티 미사일 이제 48발에 날라오면 96발에 다 소진이 되죠. 그러면은 어떤 항구에 가서 다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구축함이 와서 이제 도와주면은 아무래도 좀 수월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SOS를 보내는 겁니다. 이 미국의 해군이 후티조차 지금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의 저 밑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을 부른 거죠. 한국 구축함이라고 해서 별게 있습니까? 이 후티의 미사일에 날라오면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한 발당 2발의 이제 시스페로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죠. 거의 한 200만 발이 한 번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 해군의 대공자산 그리고 한국이 간다면 한국의 대공자산 이런 것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후티가 미 해군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전력 투사, 항공모함 그리고 항모 전단을 이끌고 그리고 B-52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이 멀리서 날라와주고 이런 대규모의 공격 부대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파괴하고 침공하고 이런 패턴이 끊어진 겁니다. 후티가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막 숨어 있습니다. 동굴 이런 데서 숨어서 핑핑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해군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한되지만은 어떤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에 지금까지 12대의 MQ-9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있었던 예멘 내전에서도 사우디 주도의 코얼리션, 그들의 많은 전투기 아파치 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총 한 70몇 대의 첨단 전투기들, F-15도 있고 F-16도 있고 그리고 뭐 F-18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 여러 대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떨어뜨렸습니다. 이 후티 역시 제한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이란이다. 이 경우는 감히 근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전력 투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입니다. 이 홍해상에서 후티와 이제 붙었을 때입니다. 이때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의 미군이 이제 죽었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특수작전을 하는 뭐 네이버실이다, 그리고 헬기 조종사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의 명단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5명입니다.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희생됐죠. 자, 후티가 어떤 무엇을 쏘았는데 이것을 맞고 떨어졌는지 아니면 피하다가 배에 부딪혔는지 그런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5명이 참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입니다. 자, 그리고 존 볼턴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워츠 대표적인 네오콘 인사죠. 월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털시 게버드나 뭐 맷 게이츠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힘을 통한 평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미국의 군사력, 전력, 미국은 지금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국방장관이 되는 피트 헤그세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이 팍스TV의 저널리스트로서 뭐 펜타곤 이런 데를 뭐 거의 매일 추이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듣습니다. 이 미국의 전력 상태, 그리고 전쟁 준비 태세, 이 거의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뭐 대만이든 우크라이나든 미군이 직접 가서 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이제 직접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군대로 변신해 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자, 미군들도 이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기하는 부작용, 이것은 뭐 심대합니다. 미국 내부 사회에도 큰 이제 균열을 야기했죠. 그리고 많은 이제 참전 용사들, 이들은 뭐 마약 중독자가 되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쟁은 대리군을 시켜서 하고 미국은 이제 이 배후 지원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컨셉대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뭐 가자지구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이제 배후 지원으로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이든 뭐 가자지구든 미군이 직접 싸우지 않는 한 뭐 제대로 이제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싸운다고 하도 제대로 이제 풀리기가 힘들죠. 전쟁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미국도 이제 크게 각성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군 전력을 다시 강화하는 겁니다. 뭐 지금 상태로는 주적들을 상대할 수 없고, 만약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 뭐 그럴 일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뭐 발틱 3국이나 이런 데를 침공한다, 이때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국인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과거 방송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점을 지적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제 훈련기를 이렇게 다시 개보수해달라, 뭐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이제 훈련기를 받아왔는데 미국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도 있습니다. 유럽 이런 데서 훈련기를 파는 거죠. 훈련기를 파는 이제 목적은 나중에 완성된 전투기를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조종 시스템 이런 것이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전에 이제 러시아제 훈련기를 쓰다가 유럽이나 미국 무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야, 이제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훈련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훈련기 구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러시아제 이제 훈련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런 부탁을 러시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자, 이 훈련기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수호기를 이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훈련기를 쓰고 그 다음에 수호의 뭐 35 이런 것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러우전을 보고 러시아제 전투기의 효용성 그리고 경제성, 아무래도 서구보다는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적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목격하고 야, 뭐 F-15나 뭐 이런 것보다도 러시아제 전투기 살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자, 수호의 35. 그런데 F-35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호의 35는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 훈련기로 훈련을 마치고 수호의 35를 구매한다. 이런 생각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디아조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BBC와 메디아조나가 러시아군의 희생자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죠.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7만 8천 명 정도 이제 러시아의 병사가 죽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돌아다니는 공식적인 자료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러시아군 사망자, 이것이 7만 8천 명이라는 거죠.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집계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전사자 집계가 끝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은 막대 그래프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7만 8천 명의 러시아 병사가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얼마일까요? 거의 뭐 60만에서 7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시 게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털시 게버드를 DNI 수장, 이 DNI는 그 자체가 디렉터, 이제 사람이자 동시에 국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정보국의 수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조직은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이제 수장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DNI 수장으로 털시 게버드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DNI라는 것이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IC라고 부르죠. 이 IC 여러 개 이제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NSC, 이제 국방정보국, 그리고 이제 CIA, 그리고 이제 여러 개에서 이렇게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은 뭐 CIA와 이제 NSC 이들과 이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자, 이들이 상반된 이야기를 낼 때 어떤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합니다. 그 자체로 뭐 정보 요원이 있어서 뭐 007 제임스 본드 같은 게 있어서 어디 뭐 스파이를 짓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정보 관련돼서 취합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강한 실권은 바로 진실입니다. 거짓, 진실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NI가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자 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 경우 이것 자체가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만약 진실을 이야기하는 DNI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이것이 지금 이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털시 게버드가 임명이 되자 이 딥스는 글자 그대로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 언론을 이용해서 털시 게버드에게 온갖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멈추지 않고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맥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딥스테이트들은 털시 게버드에 맹공격을 합니다. 거의 뭐 완전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죠. 이들이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딥스테이트는 털시 게버드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털시 게버드의 과거 이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와이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군 소속이고 정보 관련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 이런 곳에 정보를 취합해서 하원 의원으로서 하원에도 이제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듣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털시 게버드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되면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것이 그녀를 뭐 민주당에서 거의 뭐 내팽겨치도록 만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하원의원 선거에서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이 아예 뭐 배척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돕고 DNI라는 엄청난 이제 위치에 그녀를 임명을 했죠.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노리는지 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가 그녀에게 그냥 맹공격을 가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봐서는 매우 잘한 인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과거 발언, 이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통제되고 있다. 어떤 카발 집단, 이 가려진 어둠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정당의 이제 엘리트들, 정당의 지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광들, 이들 카발 집단이 미국 대통령, 부통령을 주무르고 있다. 놀라운 발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의 본질, 그리고 왜 미국과 나토가 여기에 집착을 하는가. 이것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자유,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도 없고 파시스트 체제고, 자, 미국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러시아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가능하다면 러시아를 찢어발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도덕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진실을 이야기한 거죠. 오로지 러시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매달리고 있다. 즉 러우전은 서구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전쟁,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016년, 17년 이때로 돌아가겠습니다. 화학무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마이클 플린 장군은 그거 아사드 정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냈죠. 털시 게버드 의원보다 먼저 이 마이클 플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털시 게버드는 아무래도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직접 날아가서 시리아에 가서 아사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리아 내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을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뜨끔할 사람들, 가장 뜨끔할 사람은 이 시리아 내전의 주범 중에 한 명인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그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노하고 털시 게버드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 온갖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화당의 전쟁광들도 털시 게버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이때 이제 고립이 되었죠. 그러나 TV에 나와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사드는 미국의 적이 아니다. 아사드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2010년, 2011년 이때로 돌아가면은 존 케리가 아사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언론 보면 아사드의 부인을 뭐 사막의 꽃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이제 구스르고 미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드는 미국과 손을 잡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배신한다거나 이란을 배신할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란을 적대시하거나 그런 행동은 취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키되 미국과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교역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의 도움도 받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존 케리와 오바마는 전부가 아니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드 정권을 파괴하기로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에 뭐 사우디나 터키 이런 국가들이 다 조인을 한 겁니다. 이 털시 게버드는 아사드는 미국의 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트립을 마치고 2017년입니다. 아사드는 독재자가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미국의 기득권 세력 전쟁광들은 난리를 치죠. 그녀는 완전히 이제 이 아웃사이더로 내팽겨 쳐졌습니다. 오직 이제 진실만을 이야기했죠. 이 털시 게버드가 임명이 되자 지금 뭐 이 미국의 기득권 언론들 그리고 딥스테이트들은 맹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온갖 이제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약점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의 종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기득권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2019년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전쟁광들, 뭐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이들은 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독재 정권,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 뭐 이런 식으로 떠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가서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런 거짓 노름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가 문제죠. 더 힐즈에서는 오늘 이런 컬럼이 올라왔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은 그녀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게버드는 아마도 러시아 간첩일 거다. likely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고 게버드는 러시아 간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즈입니다. 트럼프가 털시 게버를 DNI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IC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의 뭐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경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MBC 뉴스는 털시 게버드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털시 게버드 자체가 아주 반역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러시아 간첩지를, 러시아 선전전을 돕는 그런 반역적인 짓을 하는 인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맹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아틀란틱입니다. 이 털시 게버드의 임명은
국가 안보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글을 달았습니다. 그녀가 마치 반역자, 미국의 배신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미국의 양심이고 진실을 추적했던 인물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자, 털시 게버드가 있습니다. 뭐 연약한 여인이죠. 물론 뭐 이 싸움도 잘하고 있지, 총도 잘 쏩니다. 한 여인이 D&I 수장으로 임명됐는데 딥스테이트가 부들부들 떨면서 뭐 공포에 질려서 떠는지 분노에 쩔어서 이제 떠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그녀를 맹공격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NN입니다. 존 볼튼도 직접 나와서 이제 그녀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제 과거의 발언들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기본적으로 털시 게버드는 미국의 이제 간첩,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짓만 했다. 독재자를 편들고 아사드를 편들고 그리고 뭐 푸틴을 편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가 과거에 이 소셜 미디어에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연구소입니다.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바이오 연구소가 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이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거기에 바이오 연구소를 짓냐. 그런데 털시 게버드는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오 연구소는 매우 위험한 패토진을 다루고 있다. 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패토진은 만약 유출이 되면은 그 자체로 인류에 대재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패토진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바이오 무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털시 게버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미국이 이제 돈을 대는 바이오랩이 우크라이나에 있다. 여기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패토진을 다룬다. 이것이 만약 이제 유출이 되면은 이것 자체가 인류에게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다른 책임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바이오 연구소에 빨리 가서 자, 패토진을 옮기고 밀봉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부인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다뤘죠. 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서류를 불태우고 폐쇄하고 이런 영상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이 점을 계속 지적했는데 미국은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빅토리아 눌랜드 입으로 이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빅토리아 눌랜드에 질문을 했습니다. 야, 거기 바이오랩 있다던데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빅토리아 눌랜드가 마지못해서 바이오 리서치 센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뭐 그것은 바이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바이오 연구소가 있던 것, 그리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명적인 패토진이 있다. 이것을 털시 게버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털시 게버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털시 게버는 이 줄리안 어산지와 에드워드 스노든에서 미국이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젤렌스키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그들의 이제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모든 미디어 매체를 폐쇄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인 반대 야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도 억압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가장 큰 교회 집단, 정교 집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상, 자, 이것에 비추어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부합하는 나라인가? 민주주의도 없고 파시스트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거금을 퍼부어야 되냐? 자, 이것은 독재자를 돕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털시 게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녀의 발언은 영상으로 남아서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젤렌스키 정권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냐? 이것이 이딴 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런 식으로 맹공격을 가했죠. 여기서 털시 게버드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이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인디애나에서 태어나서 미시건에서 자란 백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이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태어났는데 남태평양이죠. 뭐 하와이나 뭐 괌 이런 데 다 포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백인이지만은 나중에 힌두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리버럴한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털시 게버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제 힌두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인도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어머니가 힌두교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힌두 교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힌두교를 좀 믿고 있다고 합니다. 뭐 크리슈나 의식 협회에 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영상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그녀를 공격하는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리슈나 저는 뭐 힌두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보면 이제 힌두교도 노래도 부르고 또 예식에 이제 이렇게 참석해서 하고,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 이제 이런 영상을 보고 힌두교도가 D&I 수장이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기독교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황당합니다. 리버럴 세력도 그렇고 공화당 내 세력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가 아닌데 어떻게 D&I 수장이 되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녀의 이런 영상, 그리고 그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진들, 심지어 외모 가지고도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녀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 이 고화질로 보면은 피부가 이제 조금 옅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I 수장의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주 고화질, 뭐 4K 이런 사진만 올리기도 합니다. 주류 언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자, 이 맥 게이츠 의원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맥 게이츠를 맹공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맥 게이츠가 검찰총장이자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맥 게이츠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수많은 공화당 성향의 연방 검사들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연방 검사들을 임명을 했죠. 이런 작업이 이번에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맥 게이츠가 들어가도 연방 검사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방 검사들을 통제를 할 수 없으면은 민주당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화당 인사들을 탄압한 것, 대표적인 게 J6죠. 이런 것도 제대로 개입해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안전장치를 바이든 행정부는 만들어 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항할 수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맥 게이츠가 연방 검사들을 대거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을 하는 거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이제 이들 뜻대로 이렇게 좀 수사도 하고 나쁜 놈도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인 보복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맥 게이츠의 이 영상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맥 게이츠가 한 2020년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맥 게이츠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미 탈레반은 카불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시 이 군 기지에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의 미군만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들이닥치면은 이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은 이제 카불로 입성하지 않고 미국에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미 아프간은 많이 파괴가 되었다. 그러나 카불은 이제 탈레반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가고 뭉갠 거죠. 그냥 지까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이러고 이제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 탈레반이 카불로 입성하자 그냥 정신없이 도망 나온 것, 이것이 아프가니스탄 탈출의 이제 그 실체죠. 그런데 2020년으로 돌아가서, 자 미국 내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카불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 자, 맥 게이츠는 미국 젊은이들을 구해야 된다. 여기서 맥 게이츠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미국의 애국적인 젊은이들의 피를 이제 지키는 거다. 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전쟁, 뭐 전쟁이 우리가 이제 잘못한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을 해야 된다면 우리 때 끝내야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 탈레반이 이긴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을 우리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애국적인 젊은이들의 피,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겁니다. 맥 게이츠나 털시 게버드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양심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싱턴 DC에 가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악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미국의 외교 국방 정책을 주무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적인 목소리 그리고 진실 이런 것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러우전 관련된 거짓말, 가자지구 관련된 거짓말, 시리아 관련된 거짓말, 유고슬라비아 관련된 거짓말, 세르비아, 이 보스니아 관련된 거 온갖 거짓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워하는 나라들, 시리아, 리비아, 온갖 거짓 조작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명분으로 또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어느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도 이제 구분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나 맥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리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미국의 전쟁광들이 거짓말을 했더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딥스테이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DNI에 털시 게버드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물론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털시 게버드가 과거 사건을 추적해서 시리아라든가 화학무기 날조구 이런 것을 추적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카발들의 위선이 붕괴가 됩니다. 그들이 만든 조작, 거짓말 이런 것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털시 게버드에게 맹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딥스테이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